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공학계 대학 교수로 근무 중인 기셀라라고 합니다. 유일한 취미는 한가한 시간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즐기는 것이죠. 저는 공학 분야 중에서도 화학 분야를 맡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공학도가 이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많은 야근과 철야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전쟁 같은 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수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었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학 교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제대로 된 여행도 연애도 해보지 못했고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야 할 것다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해야 제가 원하는 것의 일부라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몸을 혹사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저에게 악마의 저주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교수직을 맡고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아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근이 잦아졌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너무 무겁고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관절 마디마디에 통증이 생겼고 피부에는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요즘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몸을 혹사하긴 했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곧 있으면 방학이기에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스스로 인내심을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루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온종일 잠만 잤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여온 피로감은 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기상을 한 저는 학교가 아닌 병원으로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 잠을 자고 또 잤는데 피로감은 그대로고 피부 발진이며 관절통은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 이야기하고 독일 베를린에 있는 대학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만큼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셀라 씨, 환자분의 증상과 검사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루푸스라는 질병으로 진단됩니다. 루푸스요? 그게 무슨 병이죠? 루푸스는 면역계 질환으로 면역계가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면역계에서 착각이 이루어져 건강한 조직을 잘못 인식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치료하면 되잖아요? 수술이라든지 약물 치료도 괜찮아요? 기셀라 씨, 현재로서는 루푸스병에 대한 명확한 원인과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죠. 루푸스 증세가 심각한 중증으로 이어진다면 신장이나 중추신경계 또는 혈액, 응고 및 심장질환과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 교수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죽음을 걱정하기에는 너무 젊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엄청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외국으로 여행 한번 해보지 못했어? 이대로 죽는다면 억울해서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할 거야? 이날부터 저는 루푸스병에 대한 정보들을 논문을 작성하듯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희귀 질병답게 완벽하게 치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일단 많은 경험자에 따르면 식습관의 개선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주로 채식 위주의 식단이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눈앞에서 고기와 인스턴트 햄버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증상이 완화되길 기대했던 저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발진이 더 심해지고 관절통이 더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었거든요. 식습관을 바꾼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태가 더 심해졌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그 상실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루푸스라는 질병은 저를 아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다고 해서 며칠 안에 죽는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증상이 심해지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그런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저의 피부를 보는 것도 괴로웠죠. 자존감 또한 자연스럽게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다시 병원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저는 다시 대학병원을 찾았고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단계라는 진단과 약물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의사가 권하는 대로 약물 치료를 받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저는 루푸스 치료를 위한 약물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에게 그런 상황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약물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증상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증세가 심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 치료를 진행하고 받아온 약을 다 먹어가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마치 술에 만취한 사람처럼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감는데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죠. 탈모가 온 겁니다. 게다가 겨울도 아닌데 기침 감기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은 저는 이 모든 새로운 증상들이 약물에 의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새로운 약물을 처방해 준다고 했죠. 저는 지쳤습니다. 완치도 불가능한 병을 안고 살아가기란 저에게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 증세까지 생겼죠.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문득 이렇게 살다가 합병증이 생겨서 갑자기 돌연사라도 하게 되면 내 인생은 뭐가 남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생각만 해도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런 처참한 생각이 들자 저는 어이없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였던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언제고 한 번쯤은 꼭 저곳을 들려서 직접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탓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인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했고 한국으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아주 즉흥적인 여행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이 여행이 제 인생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한국 전통의 음식들도 다양하고 맛있었지만 그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음식들을 모두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의 모국인 독일의 음식도 먹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먹은 독일 음식이 더 맛있다는 점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이제부터 미식의 나라는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맛집을 탐방하던 저는 또다시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묵고 있던 호텔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택시를 탄 채 호텔로 가는데 택시의 뒷좌석에 있던 태블릿 화면에서 저의 관심을 끌만한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동양의학병원 광고였는데 제가 앓고 있는 루푸스 질병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한국은 의료법이 체계적이지 못한가? 아니면 광고법이 허술한 건가? 저렇게 거짓으로 광고해도 되는 거야? 처음에는 한국의 법률이 허술해서 이런 허황된 광고가 송출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는 택시에서 본 광고가 계속 생각나서 결국 정보를 검색해봤고 광고를 송출하는 병원들 중에서 한 곳에 연락하여 진료를 예약해버렸습니다. 즉흥적인 여행이어서 그런지 여행지인 한국에서의 이런 행동들도 평소에 저 같으면 하지 않았을 즉흥적인 행동들의 향연이었습니다. 이상하고 생소했지만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기분이었죠. 만에 하나라도 그 병원이 실제로 루푸스 병을 잘 치료하는 병원이라면 저에게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한방병원의 외형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환자에게 침술, 한약, 부항, 뜸 등과 같은 한방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양의 양악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한 심정으로 한의학 선생님과 상담했고 한방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약초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환자분의 면역을 조절하고 항염증, 항산화 역할을 위해 필요합니다. 식단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알려드리는 식단으로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환자분 신체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지속해서 우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뜸과 부항 치료를 하십시오.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하며 환자분 신체의 자연 치유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입니다. 처음 와보는 한방 병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그런 것일지도 몰랐죠.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한 저는 이곳에서 진료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진료받고 있습니다. 완치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약물로 인한 부작용들을 겪지 않아도 되었기에 정말 살맛이 났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저에게는 행복이었는데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고마운 마음에 늘 음료수를 가지고 갑니다. 별것 아니지만 선생님도 뿌듯해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 사람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전문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